24 여대생이 58 먹은 아저씨한테 사락에 빠져버렸다. 다들 미쳤다고 하겠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날 밤, 그 지독한 폭설 속에 갇히기 전까진요. 그분은 제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자폐가 있는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 저에게는 늘 깍듯하고 너무나 어려운 학부모님이셨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모든 게 마치 누군가 짜맞춘 것처럼 하필이면 그날 밤에 터졌으니까요. 하필이면 기록적인 곡설로 도로가 끊겼고, 하필이면 늘 계시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일찍 퇴근하셨고, 그리고 하필이면 아이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미쳐 날뛰는 아이를 막으려고 그분과 제가 바닥에 뒤엉켰던 바로 그 순간, 땀에 젖은 그분의 단단한 팔뚝이 제 가슴을 스치고 아주 거친 숨결이 제 예민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제 머릿속에서 학부모라는 선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유혹한 걸까요? 아니면 그분이 저를 원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미친 폭설이 우리를 돌게 만든 걸까요? 아무도 없는 닫힌 문 뒤에서 학생의 아버지와 여선생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저는 열려진 서재 문틈으로 홀린 듯이 그분을 훔쳐보고 말았습니다. 와, 진짜 놀랐어요. 50 후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더라고요. 무거운 아령을 들어올릴 때마다 땀에 젖은 셔츠 등판이 팽팽하게 당겨지는데, 그 위로 흐르는 땀방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제 또래 남자애들의 그 가볍고 마른 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거대하고 단단한 마치 바위 같았거든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압도적인 수컷의 등이었죠.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훅 하고 냄새가 끼쳐왔습니다. 비싼 스킨 향과 섞인 비릿하고 뜨거운 땀 냄새. 이상하게 그 냄새가 역하기는커녕 머리가 핑 돌게 하더군요. 그분은 책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집어서 아주 정중하게 제 쪽으로 내미셨죠. 이번 달 수업료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하더라고요. 안 세워봐도 알 수 있었죠. 넉넉히 넣으셨다는 걸.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돈이면 오늘 하루는 아빠한테 맞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오늘 하루는 내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분의 땀 냄새와 제 손에 들린 돈 봉투의 무게.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첫 번째 신호탄. 수업이 끝날 무렵이 되니까 창밖 풍경이 정말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엔 예쁘게 흩날리던 눈발이 어느새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쏟아붓고 있었으니까요. 들리세요? 유리창이 덜덜 떨릴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는 저 눈보라 소리.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지 않나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겁에 질려서 서둘러 퇴근하셨어요. 이러다 길이 끊기겠어. 선생님도 얼른 가봐요. 하시면서요. 그 말이 씨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죠. 텅 빈 2층 거실엔 저와 지우 단둘뿐이었습니다. 평소엔 얌전하던 지우가 그날따라 유독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마 저 끔찍한 바람소리가 아이를 미치게 만든 거겠죠. 지우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거실을 서성거리는데, 불안한 아이의 시선이 멈춘 곳은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황금색 태엽이 달린 아주 고풍스러운 오르골.
민준 씨가 죽은 사모님의 유품이라며 먼지 하나 앉지 않게 닦아두던 바로 그 물건이었죠. 지우야, 그거 만지면 안 돼. 아빠 거잖아. 제가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아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손이 오르골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꼭 그 안의 소리를 꺼내야만 이 불안이 끝날 것 같다는 듯이요.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지우의 손끝에 걸린 오르골이 슬로모션처럼 허공으로 기울어지는데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뚝 하고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오르골은 더 이상 오르골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으로 튀어나간 나무 조각들, 튕겨나온 금색 태엽, 그리고 박살난 유리 파편들. 그 처참한 잔해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떡하지? 저게 얼마짜린데? 돈 생각이 먼저 나는 제 처지가 비참했지만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아빠의 빚, 당장 내일 내야 할 월세, 그리고 잘리면 당장 끊길 생활비.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지우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도 모르게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우는 자기가 깬 줄도 모르고 깨진 조각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유리에 아이 손이 베일까봐 다급하게 막아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거친 솜을 몰아쉬는 그분,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는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바닥에 박살난 오르골 파편에 그대로 박혀버렸거든요.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실까? 소리를 지르실까? 아니면 당장 나가라고 하실까?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고 어두운 눈으로 산산조각난 아내의 흔적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고함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견디지 못한 건 제가 아니라 지우였습니다. 집안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건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지우가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있는 날카로운 조각을 집어들려고 했습니다. 자해였습니다. 민준 씨가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그분이 바닥을 구르며 아이를 덮쳤고 저도 생각할 겨를 없이 아이의 팔을 붙잡으려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실 바닥에서 진짜 묘한 자세가 돼버린 거죠. 발버둥 치는 지우를 바닥에 깔고 그 위를 제가 누르고 제 등 뒤를 민준 씨가 덮치는, 마치 위태로운 샌드위치처럼 엉겨붙은 거예요. 민준 씨의 다급한 외침이 제 귓가에서 터졌습니다. 안 돼! 지우야! 지우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발버둥 칠 때마다 제 몸이 튕겨나갈 것 같았죠. 그때마다 등 뒤에 있는 민준 씨가 더 큰 힘으로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상황은 전쟁터인데 제 신경은 딴 데 쏠려 있었으니까요. 제 등 전체를 빈틈없이 버퍼오는 그 넓고 단단한 가슴팍. 제 허벅지를 양쪽에서 감싸고 버티는 돌덩이 같은 그분의 허벅지 근육력. 그리고 훅 하고 끼쳐오는 땀냄새와 섞인 묵직한 스킨 향기.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무게감이었습니다. 제 또래 남자애들의 가벼운 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남자의 무게. 하지만 그 짓눌리는 느낌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남자가 온몸으로 나를 감싸고 있다, 이 단단한 울타리 안에선 절대 다치지 않겠구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안도감이 들더라니까요. 제 목널미에 그분의 거친 숨결이 닿았습니다. 그 뜨거운 입김이 닿을 때마다 제 척추를 타고 찌릿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아이를 제압하느라 힘줄이 붉어오진 그분의 팔뚝지 제 가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운 그 팔뚝의 감촉. 우리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지만 그 긴밀한 접촉 속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분의 심장이 제 등 뒤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제 심장 또한 터질 듯이 반응하고 있었죠.
그때 이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폭설 속에 갇힌 오늘 밤, 우리는 절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끝낼 수는 없다는 걸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지우가 잠드니까 거실엔 진짜 숨막히는 침묵만 남더라고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문득 제 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우의 손톱에 긁혀서 블라우스 앞섭이 아주 엉망으로 찢겨 있었거든요. 단추는 다 날아가고 속옷 끈이며 하얀 속살이 그냥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이 완벽한 남자 앞에서 제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구질구질한 꼴이 보인 것 같아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옷자락을 움켜쥐고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훑어보거나 당황하는 티도 안 내시더라고요. 그저 조용히 몸을 일으켜 2층으로 올라나셨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다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의 손에는 새하얀 와이셔츠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 셔츠를 내려놓으며 아주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세요. 옷이 다 찢어졌습니다. 팔 봐도 될까요? 어쩌나 피가 나네요. 저는 도망치듯 그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셔츠를 걸쳤죠. 와, 진짜 그 순간은 말로 다 못해요. 셔츠를 딱 걸치는데 그분의 살삼내가 훅 하고 끼쳐왔습니다. 세탁소의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스킨향과 섞인 묵직하고 따뜻한 남자 냄새. 치밀한 속삭임으로 꼭 그분이 등 뒤에서 저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 향기가 너무 강렬했거든요. 옷은 저에게 너무 컸습니다. 소매는 제 손을 다 덮고 길이는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왔죠. 제 몸이 그분의 큰 셔츠 속에 푹 파묻혀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 헐렁한 옷이 오히려 저를 더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게 하더라고요. 꼭 큰 손가락이 연고를 묻혀 제 상처 위를 문지르는데 거친 지문이 여린 살결을 스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아팠냐고요? 아니요. 아픈 게 아니라 뜨거웠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렸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끈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시선이 얽히려는 그 아슬아슬한 찰나. 그 야릇한 정적을 찢어발긴 건 테이블 위에서 발광하던 제 핸드폰이었죠. 액정에 뜬 이름 2글자. 아빠. 제 지옥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액정에 뜬 아빠라는 2글자가 저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았죠.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완벽하고 근사한 남자 앞에서 제 구질구질한 밑바닥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안 받으면 내일 학교로, 아니 이 집으로 쳐들어올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죄인처럼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귀에 갖다 대기도 전에 스피커폰 너머로 아빠의 걸걸한 욕설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야! 이년아 전화는 왜 안 쳐받아? 돈 안 붙이고 어디서 든 거냐 어?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죠. 민준 씨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아빠의 그 천박한 고함 소리가 고요한 저택의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제 시야에 커다란 그림자가 덮쳐오더라고요. 민준 씨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에서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채 가셨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지 않고 귀에 가져다 대시더군요. 저는 놀라서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늘 온화하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낮고 굵고 그리고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박수진 선생님, 고용주입니다. 지금 박수진 선생님이
제 아이 살리려다 다쳤습니다. 일하시는 중이니까 함부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수학이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도 그 기세에 눌린 거겠죠. 그분은 상대방의 대꾸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할 말만 딱 뱉으시더라고요. 아무리 딸이라도 박 선생님 당신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하찮은 사람 아닙니다. 끊겠습니다. 오늘은 꺼두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죠. 책임진다. 그 네 글자가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평생 돈 내놓으라는 말만 들었지 책임지겠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와, 그 순간 그분의 넓은 등이 태산처럼 보이더라니까요. 돈과 권위로 내 지옥의 스위치를 단숨에 꺼버리는 남자.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진짜 힘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남자. 이게 진짜 어른 남자구나. 제 안의 빗장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꺼진 핸드폰을 사이에 두고 무거운 침묵만 흘러더라고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길 곳도 없었죠. 민준 씨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냉정해 보이는 그분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뻘겋 불꽃 같은 게 일렁이는걸요. 그건 선생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내고 있는 남자의 눈빛이었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우리는 다시 남남이 될 거다. 그 생각이 드니까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지만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준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셔츠 자력을 꽉 쥐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냥 남자로 있어주세요. 오늘만요. 괜찮으실까요? 민준 씨. 민준 씨. 그 호칭이 그분의 이성을 날려버리는 스위치였나 봐요. 5년 동안 죽은 아내를 위해 아픈 아들을 위해 꾹꾹 눌러왔던 남자의 본능이 순식간에 터져나온 거죠. 그분이 거친 웃음을 토해내며 제 허리를 으스러져라 끌어당기셨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붕 뜰 정도로 힘이 어찌나 세던지 그분의 뜨거운 입술이 제 귓간에 닿았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회 안 합니까? 대답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제 입술을 거칠게 덮쳐왔으니까요. 부드러운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집어삼킬 땐 절박하고 뜨거운 입맞춤이었죠. 셔츠 단추가 뜯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바닥으로 쓰러지듯 넘어갔죠. 아직 치우지 못한 오르골 파편이 흩어진 그 위험하고 날카로운 바닥 위로요. 등이 베기고 따가웠지만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위로 덮쳐오는 그분의 무게감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분의 단단한 어깨, 땀에 젖은 등 근육, 그리고 저를 소중하게 하지만 격렬하게 원하는 그 거친 손길. 아팠냐고요? 아니요. 구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에게 맞아서 시퍼렇게 멍든 제 손목을 그분이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든 자리 위에 뜨거운 입술을 묻으셨죠. 고통의 흔적 위에 쾌락의 흔적이 덮여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눈을 떴을 때는 커튼 틈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더라고요. 폭설이 언제 왔냐는 듯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 평화를 즐길 정신이 없었어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도어락 소리. 딱 알았죠. 가정부 아주머니구나. 순간 심장이 발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닉 상태가 된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솟아라치게 놀라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상황이 진짜 최악인 거예요. 바닥에는 여전히 오르골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저는 속옷 차림에 남자 와이셔츠만 달랑 걸쳐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뻔한 상황. 끝났구나. 이제 학교에도 소문나고 꽃뱀 취급 당하겠구나.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시다 딱 멈추더라고요. 난장판이 된 거실과 남자 셔츠를 입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눈이 이만해지시는 거죠. 의심과 경멸이 섞인 그 눈조리. 저는 수치스러움에 고개만 푹 숙였죠.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가 2층에서 내려오시는데 당황하거나 허둥지둥하는 기색이 눈곱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샤워를 막 마친 듯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아주 개운한 표정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얼어있는 아주머니를 보고 덤덤하게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주머니, 오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그분이 제 어깨를 감싸주며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지우가 발작을 일으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지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분은 아주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딱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밤새 있었던 그 뜨겁고 격렬한 일들을 아들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해 주신 거죠. 그분의 당당한 태도에 아주머니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금세 존경과 미안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고생하셨네 하며 부엌으로 달려가시더군요. 멍하니 그분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머니 등 뒤에서 저를 보며 한쪽 눈을 찡긋 하시는 거예요. 장난기 어린 하지만 믿음직한 그 윙크.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 사이가 됐구나 하고요. 현관을 나서려던데 민준 씨가 제 코트 주머니에 무언가를 쑥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꺼내보니 어젯밤 산산조각난 오르골의 핵심 부품 황금 태엽이었죠. 제가 쳐다보자 그분이 제 귀에 대고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이거 고친다는 핑계로 또 올 거죠? 밤에. 숨결이 귓가를 간지르는데 밤에 그 한마디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할 대신 주머니 속 태엽만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왜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던지 눈 쌓인 정원을 걸어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의 폭설은 재난이 아니라 우리를 맺어준 축복이었다고요. 이제 저는 지우를 보살피며 낮을 살고 그분은 나의 밤을 지키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남자의 품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지 않구나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가 될지. 하지만 머리가 아닌 가슴이 시키는 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